자, 39페이지 가서 이제 우리 Diluted EPS를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뒤에 넘겨보시면은 4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Diluted EPS 해서 공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공식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 공식은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해만 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나 보면 되고, 제가 지금 이그젬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쭉 나오죠? 뒤에 3번까지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희석주당 순익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단 베이직 EPS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원칙이. 자, 그 상태에서 베이직 EPS 구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봤다시피 CB가 있을 수도 있고 CPS가 있을 수도 있고 스탁 옵션이나 스탁 워런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효과를 반영해서 얼마까지 EPS가 떨어질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게 희석주당 순익.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CB 케이스. 자, 전환사채입니다. 제가 예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회사가 넷인컴이 얼마였냐면 1000불 볼게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없다고 보고, 아웃스탠딩 커머셜스가 1000주였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보통주 주식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봤더니 회사가 CB가 하나 있어요. CB는 작년부터 넘어왔던 CB예요. 1월 1일부터 있었던 거죠. 그 CB가 조건을 봤더니 첫 번째, 일단 CB에 페이스 밸류가 있겠죠. 그 페이스 밸류가 얼마인가 봤더니 500불짜리 CB예요. 이 CB는 여러분들 파로 발행됐다 볼게요.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 발행으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CFA 시험은.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interest rate가 있겠죠. 이자율. 이자율이 10%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얘가 전환권 행사했을 때 전환권 행사하게 되면 내가 커머셜스를 발행해야 될 주식수가 몇 주냐 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500주 할게요. 500주.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가 전환권 행사하면 내가 500주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좀 극단적 케이스긴 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텍스 레이트는 20% 정도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주는 이 문제가 아주 천형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문제 나오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희석주당 순익 계산 방식 갈게요. 자, first step. 뭐부터 구하는 거죠? 베이직 EPS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베이직 EPS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기 순이익이 있고 우선주 없다고 했으니까 분자는 1000불. 그 다음 보통주도 변동이 없었다고 했기 중에 그럼 1000주. 그러면 1불 나오죠. 베이직 EPS 구하고 난 다음에 자, 뭐가 있나 보셔야 돼요. 이렇게 Dilutive Security가 있나 보셔야 된다고요. CB가 있네. 그러면 세컨드 스텝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전환증권의 경우에는 희석주당 순익 계산할 때 무슨 법을 쓴다라고 제가 아까 어떤 얘기했었냐면 if converted method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했죠. 말 그대로 뭐냐면 전환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환사채가 지금 전환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놈이 만약 전환되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베이직 EPS 계산에서 이놈이 전환되었다 가자면 이 numerator와 denominator, 즉 분자 분모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가죠? 이놈이 전환권 행사했다 가정하면 몇 주가 발행되었겠죠? 플러스 500주가 추가로 발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 계산할 때 500주가 더 더해졌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주식수 계산할 때는 뭐로 고려하셔야 돼?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럼 전환되었다 가정하면 여러분들 지금 1월 1일자부터 있었으니까 1월 1일부터 보통주로 돼 있었겠죠. 전환되었다면. 그럼 여기 곱하기 몇 분의 몇? 12분의 1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만약 if 전환사채가 4월 1일날 만에 발행된 거다 가정하면 여기 분모에는 얼마 곱해져 있냐면 12분의 9가 곱해져야 돼요. 여기 4월 1일 같으면 분모는 항상 웨이티드 에버리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잘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500주만 갖다 쓰는 경우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모는 500주가 늘 겁니다. 그럼 이놈이 전환되었다 가정하면 분모 주식수가 느니까 그러면 EPS가 무조건 떨어지겠네. 그럼 희석주당순이익은 얼마가 더 떨어질 거냐 보여주려고 했더니 분모에만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고 분자에도 이펙트가 있어요. 어떤 이펙트가 있냐? 이 CB가 처음부터 전환권 행사했었다면 보통주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분자 계산할 때 요 당기순이익 계산에는 요 CB에 대한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보통주였다면은 이자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자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넷인컴은 1000불이 아니라 1000불보다 더 큰 금액이 잡힐 거라고요. 그럼 이놈이 처음부터 보통주였다면 뭐가 나가지 않았을 거라 보는 거냐? 그럼 이자가 발생 안 했겠네? 그럼 넷인컴은 더 커졌겠네? 그럼 이자 비용만큼 분자에는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자가 얼마일 거냐? 500불인데 파 발행이니까 그냥 10% 곱하면 되겠죠. 이만큼이 EPS 계산에서 분자에 더 들어갔을 거다 보는 거예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럼 넷인컴이 더 나오면 당연히 뭐가 더 나오겠죠? 세금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금 효과까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요 20%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이 분모는 밑에 500주고 얼마 나오면 밑에 위에가 42가 0.8 나오나요? 0. 아니 뭐 얼마 나오죠? 뭐 제가 계산 못 하겠는데 50, 500, 0.1, 0.08인가요? 0.08 나옵니다. 40에 500이니까 아닌가? 0.8인가요? 네, 0.8이죠. 0.8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베이직 EPS가 1분인데 이 전환되었다 가정했을 때 지금 보여주는 효과가 무슨 효과죠? 이게 여러분들 인크리멘탈 이펙트죠, 이게. 이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인크리멘탈 이펙트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전환되었다 가정하면. 그럼 여기 있는 인크리멘탈 이펙트가 1불보다 적게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희석주당순이익 계산했을 때 무슨 효과 생기겠죠? 다일루트 효과 생긴다고. 근데 만약에요, 요 숫자가 요거보다 클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전환되었다 가정해도요, 분모 분자 이펙트 고려해봤더니 이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엔타이 다일루티브라고 그래요. 이게 반희석 효과라고 하죠. 희석이 안 되고 오히려 EPS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요 경우라고 판단되면 희석주당순이익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희석주당순이익은 희석이 된다는 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구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공시해 주는 거예요. 워닝 사인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 케이스는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 희석되네. 그러면 오케이. 세 번째 스텝 가서 다일루트 EPS. 자, 기본 주당 순이익은 지금 얼마 했죠? 1000불에다가 분모에 1000주가 들어가는 게 베이직 EPS. 근데 네가 전환되었다 가정하면 분자에 500불 곱하기 10% 곱하기 1-20%가 분자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분모에는 당연히 500주가 추가로 늘지 않았겠냐. 물론 곱하기 12분의 10이겠죠? 요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숫자는 뭐보단 적어지겠어요? 1불보다는 더 낮게 나오겠죠. 0.8불의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희석이 될 테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 사이쯤으로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구하겠다는 게 희석주당순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다일루티브 시큐리티가 있다고 해서 요 놈들이 만약에 전환되거나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베이직 EPS가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엔타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만